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그 신호는 시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경제 클럽 행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던진 발언이 정치권과 시장에 동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한 대담이었지만 그 속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무역, 이민, 재정,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경제 전반에 큰 불확실성을 낳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평가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졌고 곧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존재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와 맥락이 다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연준의 독립성, 헌법 질서, 그리고 금융시장의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체제의 균열을 예고한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균열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시카고에서 열린 경제 클럽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전망 수준을 넘어서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경고로 읽힙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인상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규모가 예상보다 크며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연준 의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으며 시장 기반과 설문 기반 지표 모두에서 상승 신호가 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경제 주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파월 의장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연준의 태도는 당분간 기다림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연준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으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입수되는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정치적 압력보다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은 주식시장 급락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이른바 패드 풋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시장 친화적 개입을 경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정책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선언은 정치권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한 경고도 주목할 만합니다. 파월은 팬데믹 시기 반도체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가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며 연준이 단지 금리 인상 또는 인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의 안정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요약하자면 파월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 양쪽에 보내는 정책 시그널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파월 해임설의 불씨로 옮겨 붙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시카고 발언이 공개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국 재건 전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파월 의장 해임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정치 시나리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비밀리에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서 전직 연준 이사 케빈 워시와 직접 만나 후임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동은 지난 2월까지 이어졌고 3월 초까지도 관련 논의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파월 해임은 더 이상 말뿐인 위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헌법이나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시도, 의회의 예산권을 무시한 정부 지출 중단, 그리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통령인 JD 벤스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판사들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단지 파월 해임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넘어 미국의 권력 분립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적으로 의장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정치적 압박과 해석의 여지를 통해 실제로 인사 개입이 시도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미국 연준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블랙스완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신호만으로도 달러 가치, 미국 국채, 주식시장 모두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해임을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고려할 때 그의 주변 참모들이 법적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정치적 여론이 따라준다면 그는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연준의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실제로 해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누가 파월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서는 두 명의 유력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입니다. 1. 케빈 워시 트럼프의 신뢰를 받는 강경한 통화정책 개혁론자. 케빈 워시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연준 내부에서의 경험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연준의 투명성과 가이던스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워시는 연준의 SEP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EP는 연준이 향후 금리 전망,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워시는 이러한 가이던스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중앙은행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SEP는 연기금, 헤지펀드, ETF 운용사들이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핵심 지표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시장은 연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주식과 채권 가격의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 철학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지만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2. 크리스토퍼 월러 트럼프 코드에 맞춰 진화 중인 전략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통화 정책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들어 뚜렷하게 비둘기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높은 관세 환경 속에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준이 더 이상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월러 이사의 발언을 차기 연준 의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월 체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면서도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또한 월러 이사는 현재 연준 이사 중 트럼프 진영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뚜렷하며 정치적 유연성, 시장 친화적 이미지, 낮은 반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실적인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파격적 개혁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는 점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지대의 후보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트럼프의 통제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는 정치적 메시지와 시장의 반응 사이에서 강경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후보 중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연준의 향후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연준 의장 해임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의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미국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연준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체계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온 기관이며 그 독립성은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신뢰 기반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파월 의장이 중도 해임되고 그 자리를 정치적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운다면 시장은 미국 통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연준의 모든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미국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행정 권력의 남용, 사법 체계 무시, 헌정 질서 훼손 등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 견제였으며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 시스템이 정치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독립성과 신뢰를 지킬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연준 의장직은 한 사람의 자리를 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나침반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축입니다. 파월과 트럼프 사이의 갈등은 이제 미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감당해야 할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